네, 안녕하세요. 악마가 이상하다 감독 이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떨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 국내 최초 셀프 GV 오신 관객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이 GV의 진행을 맡고 게스트 겸 사회자 겸 뭐 이렇게 붙이고 잡고씩 다 하는 이상근입니다. 네. 그럼 빨리 오늘의 주인공 임유나 안보현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나오세요. 네, 우리 간단히 인사 말씀 올리고 앉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악마가 이사 왔다에서 정선지 역할을 맡은 임유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마가 이사 왔다에서 길고리 연기한 안보현입니다. 네, 이제 앉으시죠. 네, 감독님이 MC예요? 예, 예. 앉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파이팅! 자, 임유나 안보현 씨에게 일단은 간단한 공통 질문 후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악마가 샀다 이제 홍보 레이스가 시작인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리뷰나 팬들의 어떤 글들을 읽어보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리뷰나 글 이런 것도 있으셨는지. 저는 보고 나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 울컥했다,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는 영화다 라는 글을 써주신 게 가장 마음에 남았어요. 네. 네. 그러면 안보현 근데 씨는 대답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요, 아니죠? 저는 너무 좋아서. 아, 네. 저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남기신 거겠죠. 한 가정에 1길구씩 지급 그 말이 맞나? 5급 약간 이런 느낌. 네, 약간 길구가 한 명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급하다. 네, 시급하다. 보호를 해주는 길구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그 댓글을 보면서 케어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랬어요. 네. 감독님은 있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 당황하셨나요? 오늘 저런 표정이 자주 나올 거니까. 네. 네, 저는 일단 이상근 감독 잘하는 거 했다. 거기서 이상근 감독의 어떤 그런 영화 같은 느낌이었다. 되게 마음에 와닿고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질문은 사실 여러분들도 각자 이제 질문하시면서 이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진짜 이런 거 처음이라 좀 어설픕니다. 근데 잘하고 계세요. 예, 근데 질문을 받으면서 한번 우리가 재밌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주세요. 자, 손을 들면 저희가 관객분들을 모셔서 질문을 들어볼게요. 일단 안보현 씨부터 네. 한 분을 먼저 골라주세요. 저 앞에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계신데 여기 질문을 한번. 네, 맨 앞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진짜 잘 봤고요. 엑시트도 잘 봤습니다. 네. 제 질문은요. 선지가 엄마 제삿날 안변한 거잖아요. 결국에 영화관에서 손 잡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2시가 넘었는데 안변한 건지 궁금해요. 오늘 2번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고 하나 더 있는데 이 영화의 엑시트에 이스터 에그가 있다는 말이 돌고 있어가지고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일단 그날은 선지 어머님의 제삿 날이었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선지가 이제 심정적으로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 다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마 선지 같은 경우는 그날만큼은 선지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주고 싶어서 조금 더 좀 늦게 등장해야겠다 혹은 좀 내버려 두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에 가기 전까지 저는 이 친구는 선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딩 에필로그 쪽에 보시면 손을 올릴까 말까 하는 선지의 어떤 복잡한 신경을 보다 못한 악마 선지가 이거 재현을 해볼게요. 잠깐 같이 옆에 붙어볼게요. 우리 극장씨처럼.
제가 길구는 그럼 예, 선지를 하려다가 예, 예. 악마 선지가 튀어나오시는 그걸 해주시는 예, 거죠? 예, 그렇게 영어 디렉션 네. 해볼게요. 제가- 영화를 보고 있어요. 네. 자, 보고 있다가 자, 레디. 네 딱 저는 했어요. 선지입니다. 네. 자, 선지가 선지가 제가 이제 악마 선지의 마음을 대변해 볼게요. 네. 잡아, 제발, 잡으라고. 에이, 이러다가 에이, 형 들어와서 훅 잡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더니 선지는 그날의 기억은 이제 잊지 못하고 못 이어가고 다음 날 깼더니 집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라는 생각에 바닷가에서 오빠 우리 같이 영화 간 적 있나요?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계속 그 뚜렷했던 기억을 가지고 프랑스 역도 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꿈이었던 뭐든 그 뚜렷했던 기억을 이 다음엔 나는 절대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겠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는 게 제 설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엑시트의 어떤 이스터 에그라면은 이스터 에그라고 하기에는 제가 장명을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앙들동이라든지 그리고 용남의 아버지 장수의 이름을 그대로 썼고요. 제가 발견한 건 사실 딱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엑시트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장명해 놓은 그 지명이나 어떤 인물을 그대로 쓰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딱 그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다음 질문 우리 여러분을 임유나 배우가 한번 모셔볼게요. 네. 저는 좀 멀지만 저기 끝에 남성분. 네, 저기 끝에 네.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분 맞나요? 네. 네, 네. 그 끝에서 네 번째 분. 일어서 네, 주시면 파이터. 네, 일어서 주시면 네. 맞아요. 저 맞죠. 네, 그 그냥 목소리로 말하시면 그 괜찮아요. 목소리로 들릴 것 네, 같아요. 마이크 나옵니다. 혹시 그 영화 이름이 원래 2시의 데이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빨리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너무 약간 감성적이지 않았나 제목이 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검색이 좀 쉽지 않았어요. 라디오 2시 데이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2시 데이트 하면 약간 라디오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드라마 같잖아요. 그렇게도 했고 악마가 이사왔다라는 것이 어쨌든 지금 어쨌든 트렌드에 맞게 조금 더 명확하게 갈 수 있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2시 데이트에서 악마라는 걸 완전히 감췄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셀링 포인트가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악마가 이사 왔다. 이사라는 게 사실은 어디서 어딘가를 이동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이동을 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목에서 어쨌든 내러티브를 담는 걸 좋아하는데 악마가 누군가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뭐 어쨌든 제 의미를 좀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답이 되셨을까요? 네. 되셨어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모셔볼게요. 그러면은 자, 그럼 뭐 들고 계신 분? 안보현 적당 사랑해. 사랑해. 적당히 사랑해. 적당히 아니,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아니 죄송해요. 저는 안보영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스크린 찍으신 게 5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작품을 제안 받았을 때 어떤 어떤 포인트에 딱 매력을 느껴서 이 작품을 선택을 했는지랑 그다음에 이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감성적으로 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느 장면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잘 들리나요? 네. 일단 5번째 스크린이긴 한데 사실 저는 이 악마가 이사 왔다가 저의 첫 데뷔작 같은 느낌이고요. 상업 영화로서 굉장히 좀 롤이 있었고 부담감도 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첫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질문에는 사실 인터뷰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긴 한데요. 그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문양이가 이제 장독대에 제가 주문을 3번 외칠 때 사실 첫 번째 테이크에 제가 오열을 했어요. 제가
문양의 감정을 조금 그때 영화가 거의 끝날 쯤이었는데 감독님도 굉장히 당황하시고 저도 문양이 이름을 외치면서 하는데 그렇게 울어본 적 있나 부끄러울 정도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감독님이 컷을 안 하셔서 끝까지 그 3번을 외치면서 문양아 고생했다라는 씬을 찍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찍으면서 감정이입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한데 그때만큼은 굉장히 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영화를 저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안보현 배우가 첫 테이크에서 문양의 명왕당 하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막 이러면서 막 우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취해갖고 막 감정을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진영인데 왜 그랬나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그간의 여정에 어떤 속에 있던 쌓여있던 그런 감정들을 그때 토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에 차분하게 마음을 단정하고 이 씬에서 필요한 감정의 절제를 보여줬는데 그때 한번 울었던 게 사실은 그 뒤에 잔감정이 저는 되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끝남에 어떤 기쁨의 표현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냥 이 친구가 길구라는 친구가 이 여정에서 어떤 문양에 대한 생각이 이 어떻게 바깥의 어떤 배우의 감정으로 표현됐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임윤아 배우에 대한 질문 혹은 저에 대한 질문 이런 식으로 받고 다음에 또 안보현 배우의 질문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요거는 이쪽으로 좀 질문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볼게요. 임윤아 배우 한번 골라주세요. 여기 여성분. 가운데 세 번째 중에 이쪽에. 어디? 검은 옷 입으신. 네. 네. 여기 바로 밑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그 선지가 그 문양이에서 선지로 돌아올 때 이렇게 표정을 엄청 구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기게 된 이유랑 그리고 윤아님이 이제 여자 배우이시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도 망가지는 캐릭터를 많이 했었지만 이번에 좀 많이 망가졌잖아요. 팍팍 파먹고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서 사실 연기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다시 돌아오고 또 뭐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감독님의 설정 자체가 또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는 그런 설정도 있으시기도 했고 또 그게 처음에는 좀 쑥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보다 더 표현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온전히 그냥 뭐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들은 또 워낙에 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봐주셨기 때문에 또 생각하시는 모습이 또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온전히 그거는 이제 선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마 선지에 그만큼 푹 빠져서 그냥 정말 그런 거에 좀 의식 안 하고 좀 쑥스러워하지 않고 그걸 표현하는 데에 좀 집중하면서 정말 즐겁게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모습도 굉장히 선지로서 또 사랑스러운 면으로 잘 몰입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네. 네, 제가 또 부연 설명 살짝 해드리면요. 저도 조금 놀랄 정도로 막 그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악마 선지가 그 다시 잠으로 빠져들 때 그 표정을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 전에 어떤 연습도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화면에서 뭐 이러시는데 아니 근데 감독님이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까지는 저는 저 감독님을 좀 따라하는 게 있었거든요. 갑자기 본인이 네. 이렇게까지 해주신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해준다고? 네네 해주신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다시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은 이제 안보현 배우 혹은 공통된 영화에 관한 질문 하실 분.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모셔볼게요. 맨 뒤에 저기 뭐 꽃다발 같은 거 흔드시는 분. 잘하신다.
안녕하세요. 저는 엑시트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엄청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무 잘 봤는데 그 엑시트에 이어서 이번 영화에서도 임유나 배우님과 함께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 안보현 배우신 분들 좀. 제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네네. 영화 공통 질문이죠. 그거와 그죠? 아닙니다. 네, 그 답변해 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그냥 저는 임윤아 배우랑 하고 싶었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이 어리시잖아요. 그 모르시잖아요. 네. 그 명대사 중에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했다 이런 것처럼 선지라는 그 구 두시의 데이트 악마의 잘했다의 어떤 선지 캐릭터는 저는 상상을 하면서 그 등장인물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등장시켜서 글을 쓰는 타입인데 임유아 배우가 그냥 들어와 있었어요 머리에. 그래서 그거대로 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뭐 관계성이 어떤 이 배우가 어떻게 좋니 그런 이유는 없고 그냥 임유아 배우랑 해야 된다라는 머리가 딱 들어있어요. 설정값이. 네.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또 안보현 배우에 대한 질문 궁금하신 분? 예. 부럽죠? 농담입니다. 네, 자 안보현이 궁금하다. 길구가 궁금하다. 자 우리 저기 그 카메라 앞에 계신 분 모자 쓰시고 흰 티 입으신 분? 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길구가 인형 뽑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안보현 배우님은 인형 뽑기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이 끝인가요? 그쵸, 궁금하시겠죠. 사실 저는 인형 뽑기 약간 똥손이라 잘 안 하는 편이긴 했었는데 이번 영화로 인해서 정말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네, 다 조작입니다. 강약 조절이 되는 거였고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또 강하게 하면 잘 잡고 뭐 약하게 하면 떨어뜨리고 하긴 했었는데 영화 끝나고 제가 친구들이 또 비싼 인형 뽑기 기계 10,000원씩 넣어서 하는 걸 해봤는데 곧잘 하더라고요. 그 영화로 길구로 통해서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선지와 혹은 임유나 배우 그 자체에 대해서 또 질문 혹시 하시고 싶은 분? 그러면 한번 제가 그냥 빨리 할게요. 가운데 그 핑크봉 들으신 분? 네, 핑크봉 맞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1편이 맞나요? 임유나 배우님과 감독님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선지 캐릭터가 임유나 배우님도 스스로 뭔가 자신이 맡았던 캐릭터 중에 가장 좀 왈가닥한 그런 활달적인 캐릭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막 카메라와 조명을 다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보고 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연기를 펼치는 게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조금 민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옛날에 어떤 해외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는 배우가 좀 민망할까봐 다 같이 스태프분들도 뭐 춤을 추고 뭐 그런 현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는 이번 악마가 이사 왔다 촬영 현장에서도 약간 그런 모두의 노력이 있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임유나 배우님께는 또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연기를 펼치기 전에 스스로 준비를 하는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만의 그런 꿀팁들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대답해 주시죠. 어차피 생각할 시간 좀 드릴까요? 아니요? 네. 왜 자꾸 저는 모르겠어요. 뭔가 그냥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이건 임유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저도 정말 이렇게까지 의식 안 하고 선지라는 인물을 표현하는 데에
이 정도까지 정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진짜 이 선지에게 빠져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창피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생각이었고, 그거는 선지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떤 역할을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좀 그 인물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좀 많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선지라는 그 모습에 자신감을 갖고 그만큼 나중에 후회 없이 표현을 마음껏 해보려고 했어요.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좋아해 주시면 내가 생각한 선지의 표현으로 가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 또 감독님이 이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생각 없이 진짜 저는 선지 하나만 생각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셨나요? 네. 네. 그 이제 또 부연 설명 들어가면은 그 임윤아 배우는 카메라에 대해서 진짜 약간 어떻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막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고. 근데 카메라 앞에 가면 막 자기 막 이래요. 그래서 뒤에서 막 이래놓고, 그래서 본인이 괜히 이제 약간 걱정스러움에 이제 앞으로 내가 뭔 짓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시간 이제 뭔가 준비를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알아서 잘할 거면서 괜히 약간 그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사실 두 배우에 대한 공통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현장이 되게 그냥 처음에는 좀 친해질 시간이 필요하죠 사실. 근데 임윤아 배우는 한 작품 했고 안보현 배우와는 어쨌든 친해지는 시간이 조금 있었지만은 안보현 배우를 어쨌든 조금 더 풀어주기 위해서 저도 막 그 앞에서 막 춤도 추고 막 여러 가지 행위도 하고 막 일부러 막 넘어지기도 하고, 제가 오늘 시사회장에서 넘어졌는데 다 일부러 넘어진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하면서 분위기 좋게 해서 어쨌든 저랑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은 느낌으로 정신 상태로 뭐 방방 타면서도 그때도 넘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일부러 넘어진 거고 막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 좋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재밌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성격도 좋고 밝고 그런 친구들이라서 같이 하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다음엔 길구와 아니 그 이제 촬영 스태프분들이라기보다 이제 감독님이 굉장히 저희에게 길구와 선지의 표현에 대해서 시범도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그 긴장을 풀어주시고 해서 저희가 그 영향으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이런 표현 이러면서 좀 따라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감독님이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됐었던 그런 현장이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그다음에 혹시 먼저 또 길구 혹시 안보현 배우 그 우리 옆에 바로 계신 분, 그 우리 여우님 그 옆에 우측에 그 손 두 팔 들고 계신 분, 예, 질문 받아볼게요. 반갑습니다. 너무 영화 잘 봤고요. 울컥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윤아 배우님 연기 미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정셋빵집이라는 이름이 뭐 정간의 세명 빵집 이런 이름인지 궁금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에 프랑스어로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와, 제가 각본집을 구매했는데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프랑스어인지 스페인어인지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 프랑스어 관련해서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농 주베파라는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올라라 농 주베파 이랬던 것 같아요. 연습도 많이 하셨고 프랑스어 하시는 분한테 잘못 배워서 올라라 맙소사 농 주베파 절대로 안 돼.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구가 그건 나가면 안 돼? 이만 나가 했을 때 농 주베파. 그러니까 선지가 낮에는 프랑스어를 배우니까 그게 습득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선지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감탄사적으로 못 알아듣게 하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뚜르비앙인가 발음이 뚜띠아비앙.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각본집 읽으신데 조금 재미없으실 수 있어요.
그럼 안 얘기 안 할게요. 그러시겠대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약간 뭔가 그 뜻이 나중에 뭐가 있어서 각본집에 해당돼서는 약간 스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각본집을 구매하시면 야 이렇게 또 진짜 잘하시네요.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본집 구매까지 유도. 박정민 대표님께서 무지에서 책이 아주 예쁘게 나오세요. 네, 저희 나오지 않은 스틸과 사인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각본집 안에 저희 사실 편집이 된 내용들을 그대로 다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무슨 장사치가 된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예요? 10% 할인해서 17,100원인가? 오 10% 할인. 네. 근데 정말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잠깐 보면 그 제가 보지 못했던 스틸 컷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내용의 극본의 흐름상 편집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정말 촬영을 다 했거든요. 그런 정말 숨어 있는 장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죠? 콘티 그림도 몇 장면씩 들어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본에 있는 것처럼 무슨 책을 팔아가가 된 건데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아까 자랑인 밖에서 거죠. 말씀하셨던 거. 네네. 네. 이렇게 사람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받아봤으니까 우리 두 손 드시는 남성분. 그 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선지 캐릭터가 달빛을 받는 걸 왜 좋아하는지랑 선지랑 길고와 같은 캐릭터 이름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지가 궁금해요. 이것도 아마 두 배우분한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그 단순히 달빛을 좋아하고 무슨 달에서 이렇게 달 기운을 받으면서 뭔가 충전하는 느낌보다는 사실 그 보름달이 몇 번째 보름달인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더 셌던 것 같아요. 1000번의 보름달이 되기 위해서는 약 80.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1891년도에 문양이 죽었을 텐데 그때 이후에 50년은 1941년도에 문양이가 다시 세상에 나왔고 그 후에 80년이 되면 1922년 정도가 되는데요. 22년 5월에 만나서 7월까지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달이 마지막 달이 몇 번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자신은 어쨌든 3시간 정도의 그 기행밖에 할 수 없으니 달이라는 달빛을 쐬야 된다는 어떤 그 핑계로 가족들 속이면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정. 네. 길구와 선지는 뭐 이제 많이 제가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이길구, 이 길을 구하는 친구로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두 사람의 여정이고 어쨌든 어떤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길을 잃고 만난 사람들이 여정에서 다시 함께 걷다가 제 갈 길을 찾아가는 내용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구한다 혹은 이 길을 어떤 구원의 어떤 의미도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뉘앙스적인 거를 사실 영화의 어떤 서사에서 굳이 나타내지는 않지만 뉘앙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친구 뭔가 길과 관련이 있는 친구구나 라는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였고 중간 대사에 뭐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개 동네 개가 한 마리 쫓아오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대사를 줬잖아요. 그래서 개구자 한자로 개구자가 있잖아요. 길강아지 같은 느낌으로 먹먹미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기구라고 했고 선지도 일단은 제가 단편 때부터 주로 쓰던 선지라는 캐릭터인데 소피죠 소피. 네. 소피 선지. 근데 이제 소피 마르소라는 그 프랑스 여배우 전설적인 여배우에서 따왔고요. 그래서 소피 마르소는 소피는 선지 이렇게 했고 선지 자체가 프랑스 유학 가고 싶어 하니까 거기서 좀 따온 게 있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선지, 선, 태양, 땅지 태양빛에서 땅에 걷는 캐릭터라고 했고 문양이는 문, 양, 달 이런 식으로 대꾸를 줬어요. 그래서 선지와 문양 그러니까 선의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보자. 알아보시면 또 재밌는 거고 몰라도 상관없는 거고 라는 느낌으로 좀 왜냐면 이제 창작자들은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자기 혼자 재밌고 기특거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한번 어느 분의 질문을 받아볼지. 네. 저는 이 가운데에 악마 뿔을 들고 계신 분. 네, 여기
유나야 잘하고 있어. 이런 플랜카드 들고 계신 분?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유나 배우님한테 질문 있는데 그 이상근 감독님이랑 2번이나 작품을 하셨잖아요. 그 우리나라 배우분들 중에서 이상근 감독님을 가장 잘 아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나 배우님이 생각하는 감독님의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의 매력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항상 영화적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시는 것 같아요. 엑시대 때도 그렇고 양마가 이사 왔다 때도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감독님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이 사람 간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끌어서 이제 펼쳐서 써주신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게 흔히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라든지 제가 경험해본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녹여서 풀어주시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안에서 좀 선한 마음이 좀 잘 돋보이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감독님만의 좀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작업하는 동안에도 실제로 감독님이 그런 면이 다 진짜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영화에 다 녹아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엑시트도 그렇고 악마가 이사 왔다도 그렇고 이 영화 자체는 진짜 이상근 그 자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신 느낌들을 받으시는 게 다 감독님의 매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제 안보현 배우는 이상 감독의 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 엄청 듣고 싶으신가 봐요.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있어요. 저는 뭐 유나 씨가 했던 말씀 그대로 받아서 더 추가를 하자면 저희 영화가 정말 무해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무해하기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편안해야 되고 뭔가 남의 말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또 말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감독님은 제가 느꼈을 때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지만 정말 무해한 사람이고 뭔가 그 무해한 영화를 봤을 때 힐링적인 부분, 여운이 남는 그런 것들을 잘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해봐도 정말 인간미가 느껴진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긴 한데 영화를 2번 봤어요. 저는 시사회까지 각본집을 보지 않았지만 찍은 사람 입장에서도 해석이 좀 남다르기도 해요. 영화를 보면서 길구가 왜 인형 뽑기를 시작을 했을까? 그 인형 뽑기 안에 공간이 길구의 마음 같았구나. 거기서 하나씩 끄집어내는 그리고 그걸 장수에게 하나씩 이제 주는 집에 보면 엄청 쌓여 있잖아요. 그걸 2번 보니까 감독님의 해석이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 천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 숨어 있어요. 너무 안 해주면 안 될까? 아니 약간 그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어서 아까 주만큼 했어. 그 이스트에그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수영 의미가 있기 공부는 때문에 여러 번 보면 이렇게 또 사실은 제가 안보현 배우가 말했던 그 인형 뽑기 마음의 어떤 상자 같은 건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공허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안보현 배우가 나중에 해석을 스스로는 마음 하나하나를 장수와 그 여러 사람들이 저는 그때 되게 탁 쳤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은 해석이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배우의 어떤 해석이 저는 되게 따뜻하고 좋았어요. 저는 빈 어떤 공허한 공간에서 뭔가 끄집어내려고 하는 동적 행위에 생각했는데 안보현 배우가 그런 해석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과대평가를 했죠.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순간 맞아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맞아요. 그거 맞고 네. 그리고 나중에 비어있는 그 인형 박스를 보면서 뭔가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영화가 굉장히 신기하고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분께 질문만 받고 하고 끝내볼게요. 자, 우리 한 분씩 골라라고 한 말 좀 이상하죠? 한 분씩 선택해 주세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네.
저기 손이 떨어지겠어요. 저분 저. 네. 계속 흔들어 주시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선지를 볼 때는 선지의 표정이 좀 되는 것 같고 길구를 볼 때는 길구의 표정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영화를 찍은 지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캐릭터를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나 뭐 어떤 작업들을 조금 하면서 워밍업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배우분들이 3년 전에 찍고 사실 그 사이에 많은 작업들을 하셨잖아요. 다시 이렇게 우리 영화를 소개하고 뭔가 이렇게 홍보 레이스를 하고 그 길구로서의 어떤 그때 어떤 기분 혹은 어떤 자세로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3년 횟수로 3년 된 거고 한 2년 정도 된 건데요. 제가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저도 관객분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감정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찍었기 때문에 마치 앨범을 보는 것처럼 저때 저랬었지라는 감정으로 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석이나 뭔가 영화의 재미를 한 번 더 느끼기 위해서 두 번째 때 그걸 느꼈어요. 아마 여러분도 두 번 보시면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끄집어내고 뭔가 감정이입을 한다기에는 한 번으로도 좋겠었는데 정말 다사다난했잖아요, 길구가. 그래서 첫 장면 보는 순간부터 뭔가 좀 펼쳐지면서 안보현 안에 길구가 잘 입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아예 안 보고 오랜만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계속 소통을 하고 계속 보고 녹음도 다시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갖고요. 다른 작업하다가 갑자기 또 길구 목소리 이런 방식이 많았어갖고 아마 충분히 트레이닝 되고 아마 여기 속에 길고 있다가 요번에 나와라 해서 딱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자 우리 유나 씨는 어떠셨는지? 네, 저도 비슷한데요. 진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쉽게 잊혀질 수 없는 캐릭터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캐릭터인데 진짜 그래도 어떤 장면을 어떻게 찍었지? 라는 게 쭉 이어져서 딱 영화를 진짜 한 편을 본 것 같은 기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저도 2번을 봤는데 그 2번을 보면서 맞다 이렇게 찍었었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시간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스르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온전히 그 한 번으로도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날 수 있었고 선지가 다시 이 안에 들어온 느낌이었고요.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그 중간중간에 정말 다른 작품을 하면서도 이제 계속 자주 만나고 또 선지 녹음도 다시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선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유나 배우가 마지막을 선택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저기 그 핑크색 봉을 들고 계시는 분. 핑크색 봉을 많이 들고 계셔서 네, 흰티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첫째는 감독님께 엑시트 때의 유나 배우님과 이번에 악마가 이사 왔다를 찍었을 때 유나 배우님 간의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첫 번째 유나 배우님과 두 번째 유나 배우님에 대해서 어떤 또 차이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유나 배우님이 느꼈던 길구라는 캐릭터의 매력과 또 길구 그 안보현 배우님이 느꼈던 선지라는 캐릭터의 어떤 매력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제가 먼저 대답하고 각자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저는 윤여 배우 처음 봤을 때는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약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갑자기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었을 때 막 스크로펜 나오던 소녀시대의 어떤 인간 배우가 다시 만난 세계 막 하던 배우분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근데 처음에는 진짜 생경한 느낌이었어요. 외계인을 만난 느낌? 약간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판타지 지성이 막 깨진 게 아니고 어떤 배우로서 같은 동료로서 느껴지게 됐고 처음에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을 거쳤고 함께 시간을 보냈고 오랜만에 다시 만났지만 되게 오랜만도 아니었어요. 엑시트 끝나고 그 사이에도 몇 번 봤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계속 뭔가 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같이 일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저는 변한 거는 크게 없었어요. 느껴지는 거. 그냥 임윤아 배우 그대로 느껴졌지 뭔가 임윤아 배우가 친구가 뭐가 달라졌네 라고 판단할 것도 없이 그냥 되게 임윤아 배우다운 모습이었어요.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뭐 여기서 막 어떻게 뭐 용비어 참가를 하기도 좀 그래요. 그냥 그런 느낌. 그냥 임윤아 배우 그대로 제가 받은 좋은 느낌. 그런 동료로서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계속 작업했는데 그냥 편해요. 사실은 지금. 편하고 그렇다고 뭐 떡볶이 먹으러 갈래 뭐 이런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지 못해요. 저도 절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편하게 해주세요. 네네. 그렇다고 제가 떡볶이 먹으러 그냥 나올 건 떡볶이 아니잖아요. 먹으러 갈까요? 진짜? 가요. 그럼 뭐 어디요? 신미? 그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말씀을 이렇게 해서 난 못하지. 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말씀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 대답.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마지막 인사말도 곁들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 길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선한 마음 그리고 또 순수함 그리고 또 책임감 이런 면들이 가장 매력 있게 느껴졌어요. 본인이 맡은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책임감 그 책임감으로 또 선지를 엄청 잘 좀 보호해주고 케어해주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본인이 맡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그 책임감과 또 그걸 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순수하고 또 선한 그런 마음씨로 또 지내오는 그 과정들이 사람을 되게 흐뭇하고 무해하게 웃음을 짓게 만든다라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좀 이따가 할게요. 다시. 네. 저는 악마 선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봤을 때 밤선지를 봤을 때 굉장히 길구가 당황하고 황당해하잖아요. 근데 사실 또 저의 해석이긴 하지만 악마 선지가 했던 행동들이 사실 다 나쁜 행동들이 없어요. 정말 애기 같은 행동들이거든요. 먹기 싫어서 음식을 던지고 그다음에 트램플린 방방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골 넣었다고 그렇게 막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어릴 때 문영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애 같은 모습이고 때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기우가 느낄 때는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웠고 낯선지 같은 경우는 또 서사가 풀리면서 이 친구의 감정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두 선지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뭔가 보호해주고 싶은 보호 심리를 일으키는 그런 좋은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간단하게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정말 밖에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오늘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무대 인사를 많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객석을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더 힘이 나서 열심히 무대 인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3년이 되게 값지게 돌아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도 조심히 돌아가시고 주변에 입소문이나 뭐 댓글이나 여러분들 같이 이 좋은 영화 여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래 기다린 만큼 진짜 저도 굉장히 설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작품인데요. 이렇게 또 개봉하자마자 달려와서 보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개봉하는 날 또 GV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이런 해석하는 그런
시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마음에 남는 여운이 있으시다면 정말 주변 분들께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집에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두 분이 인사 말씀 다 하셔서 짧게 그냥 오늘 영화 바로 보러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보신 분들 계신 것도 알아요. 이렇게 많이 열심히 활동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일단 많이 오래 기다리셨고 또 매우 열심히 했으니까 영화 잘 보셨다면 그 소중한 마음 같이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의 그 MC 데뷔 현장을 보셨습니다. 이제 못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아주 레어한 현장을 목격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감사했습니다. 자,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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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돌아가세요.